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모트렉스를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이전에 그 2분기 때 아마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한번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, 그때는 이 주요 계열사인 전진건설로봇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던 때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진건설로봇이 상장을 하고 줄기차게 주가가 올라서 거의 더블 이상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모트렉스에서 좀 발표를 해드리는데요. 모트렉스는 기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1차 협력 업체로 이들에게 이제 자동차의 그러니까 차량용 인포메이터,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IVI라는 것을 납품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동차의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한 기본적인 그 기능 등을 수행하는 그러한 부품들을 납품을 하죠. 그래서 이 자동차 전장화하고도 굉장히 연결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. 기술력도 있고, 실제로 이 현대차나 기아와 거래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면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. 근데 이 업체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전진건설로봇이라는 이 건설기계,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이 로봇을 갖고 있다는, 마리 로봇이 이제 펌프카인데요. 콘크리트 펌프카죠. 근데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, 이제는 모트렉스가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전동화에 대한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러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이 본격적으로 현대차에 적용이 되는, 그리고 이게 또 상업화되는 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게, 이 로봇택시가 이 테슬라도 로봇택시를 상용하겠다고 그러고, 현대차도 기술 제휴하는 업체들과 함께 이런 로봇택시를 상업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모트렉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 실제로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나 이런 데 적용이 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.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아이오닉 5가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모트렉스에게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모트렉스가 갖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들,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3단계 정도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전 세계가 대부분이죠. 그리고 테슬라가 이 3단계 오토파일럿이라는 걸 굉장히 고도화시킨다고, 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직전까지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하고, 실제로 이 레벨 4나 레벨 5로 해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6G 통신도 돼야 되고, 또 이런 자율주행에 맞는 각종 법과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됩니다. 근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아직은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3단계에 머물고 있죠. 덕분에 이제 모트렉스의 보유 기술들, 지금 개발해서 갖고 있는 기술들이 이 3단계에서는 자동차에 접목돼서 팔릴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. 그래서 지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상품이나 매출이나 꾸준히, 그래서 지금 보면 4,01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죠. 그래서 자회사인 건설로봇이 이런 콘크리트 펌프카, 이거를 꽤 43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, 이 전진건설로봇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거의 한 200% 정도 급등한 상태입니다. 자, 그리고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3분기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예전보다 좀 소폭 줄어들었고, 영업이익은 500억대에서 4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. 하지만 지금 자회사도 상장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이제 보유 지분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. 최대주 특수환경 포함해 38%, 그다음에 소액주주들은 61%이기 때문에 유통주식과 꽤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근데 이제 이 모트렉스가 실적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이 현대차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 포팅될 수 있는 이런 전기차들,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울산 공장도 그렇고 재고가 많이 넘치면서 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가 안 팔리고 있죠.
그래서 이제 생산을 좀 줄이고 했었는데 그러한 위기를 이제 다 넘기고 이제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상호 관세라는 이 관세 문제가 나오면 수출주인 자동차 같은 경우 항상 머리가 아파지죠. 근데 요번에 지금 미국 쪽에서 들리는 소리면 이런 이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하고 의약품은 빠진다는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. 예외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죠. 자,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부사장인데 김웅수 부사장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설명을 하면서 왜 지금 현대차가 3단계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뒤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술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기술을 빠르게 진보시키겠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왜냐면 이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 중에 5위 안에 5손가락에 들지만 뭐 기준에 따라서는 이제 3위까지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자동차 판매량으로 따지면. 그런데 문제는 그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기능이 포팅이 된 차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3단계 자율주행 차를 아직까지 현대차는 내놓지 못했어요. 그나마 다행한 건 지금이 전기차 캐즘 때문에 전기차 자체가 안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 전기차 분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주요 거래처가 그만큼 뒤떨어지기 때문에 모터렉스는 납품처를 잃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부품업체들이나 하청을 하는 업체들은 모회사나 내지는 주요 거래회사들이 잘 돼야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 새롭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 전기차와 함께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캐즘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남들은 투자를 줄이고 이런 리스크를 해지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현대차는 공격적으로 이제 이런 데다 투자를 해서 이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고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대차는 모셔널이라는 자율주행차와 함께 로보택시를 내놓는데 이 로보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바로 아이오닉 5입니다. 현대차의 그 전기차 대표 모델인데 이 아이오닉 5를 그 로보택시용으로 개조를 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이죠. 근데 그 안에는 모터렉스의 이러한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품들이 여기에 포팅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현대차에게 가장 골 때린 건 트럼프입니다. 트럼프가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런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 트럼프가 그러니까 상호 관세라는 걸로 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대차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울산이죠. 울산에서 만드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관세 때문에 더 비싸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 내에서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쪽에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그래도 그 트럼프의 장남 실세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의 실세라고 불리는 장남과 골프도 치면서 나름 그 회장으로서의 영업력, 로비를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트럼프가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예외를 둘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옵니다. 이게 이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미국 차도 함께 외국에 수출이 안 돼요, 잘. 그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없어지죠. 그리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관세를 붙이면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먹는 약인데 이 약값이 올라버리면 트럼프가 인기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와 의약품은 예외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모터렉스 주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작년 1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어요. 그게 뭐 실적이 좀 부실한 것도 있지만 이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모터렉스가 갖고 있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기능들 대부분 다 전기차를 통해서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모터렉스는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 한 17,000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진 건설 로봇이 분리해서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 전진 건설 로봇에 대한 이 주가 기여분이 빠져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왜냐면 이제 이 모터렉스를 살 필요 없이 전진 건설 로봇을 직접 시장에서 사면 그 기업 가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래서 하지만
그렇게 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전진건설 로봇을 했고, 전진건설 로봇 주가가 이제 거의 한 200%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트렉스가 보유하고 있는 50% 플러스 한 주 이상의 전진건설 로봇 지분을 시장에 팔아서 뭐 일부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, 그런 거 따지고 보면 모트렉스는 지금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에 대한 주가가 재평가돼야 되고, 또 여기서 이제 이런 전진건설 로봇에 대한 가치가 이제는 팔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주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모트렉스 주가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지난해 12월 9일 날 8,770원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